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경제 분야이니만큼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대두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야당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일단 경제 관련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거나 마지못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외부 요인을 탓하는 해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위기라고 말하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연한데 정부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위기 때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서 IMF 국난 극복을 시작했고 임기 내 IMF 조기 졸업은 물론 대한민국 IT 경제에 기반을 세우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분들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어려움을 고백하고 국민께 이해를 더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그리고 엊그제 9월 4일 KBS 방송에서도 23년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님도 오늘 계속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지금 벌써 9월이고 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몇 월부터 상저하고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그런 약간의 상저하고 쪽으로 이제 흐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네, 그건 뭐 지금부터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10월부터 바로 예상하십니까? 아니, 추세가 좀 나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지겠죠.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작년과 올해의 월별 수출 중감률 추이입니다.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속 10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마이너스 16.4%로 수출 상황이 매우 악화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 상저하고 전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저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계속 이렇게 늦춰지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실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가 지나친 퍼주기로 국민 경제에 손해가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만 해도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받았다며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거칠에만 그럴듯했을 뿐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IRA 대처에서 성과가 전무합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간축법이죠. 미국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제조를 강제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갑작스러운 기습 발표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사실 올해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은 IRA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IRA 관련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한 미국 정부 조치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IRA에 대한 그 대한민국이 좀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러한 협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통상교섭본부장까지요.
그래서 뭐 해결책이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그러한 그 정책의 큰 프레임을 바꾸진 못했지만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래도 이러한 그 규정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 전에 판매되던 전기 자동차의 그 대수에 못지않게 지금 팔리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상용차라는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뚫어서 이러한 그 자동차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FTA를 그동안에 맺은 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배터리는 그 미국에 있어서의 IRA의 지원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그 배터리에 대한 수출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또 미국의 현지에 짓는 공장에서의 생산도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양단 간에 보지 마시고 그러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양국 간의 협의 이런 스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개선을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뭘 만들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 후에 국내 언론들은 혹평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혜택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뭐 언론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총리님, 미국은 확실하게 IRA 통해서 이득을 받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일 전에 9월 4일 내 재임 2년 동안 1,3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실업률은 3%대로 낮췄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IRA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전기차의 미래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바꿔냈다며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며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늘려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현대차만 해도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을 부랴부랴 당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매번 시장에서 알아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일자리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미국의 IRA 발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관철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직결이 되는 자동차나 반도체 업계에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얘기한 그분들은 이 IRA를 둘러싸고 또 우리 반도체 관련 지원 제도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고 일을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이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에서는 그렇게 우리만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철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우리의 그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자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판매의 확대 이런 거를 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자동차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고 아직도 그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상용차를 수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전까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통상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기업이 좀 더 낫고 좀 더 나은 그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도 협력을 하고 업계와도 충분히 협력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협력을 해서 그 효과가 정말 상당히 좋았다면 이미 언론에서 매우 칭찬을 했을 겁니다. 언론에도 좀 낮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좀 더 그 업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확실하게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됐는지를 좀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총리님께서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익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IRA가 처음 발표됐을 때 윤석열 정부는 완성차 부문에서는 피해를 좀 볼 수 있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나 막상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완성차 부문에서는 예상대로 피해를 받고 배터리 부문은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일본은 IRA에 대응해서 특혜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아까 뭐 자기들 이기주의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했죠. 원래 IRA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 없이도 보조금을 받도록 올해 3월 별도의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이 협정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조차 생략해서 미국 내에서도 일본의 과도한 특혜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IRA의 원래 견제 목표였던 중국 배터리 기업마저도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2월 중국 배터리 업계 CATL은 미국 포드사와 합작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IRA 규정을 우회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중국 전기차 공장에 보내 조립하는 방식으로 IRA 보조금을 전액 받게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IRA가 처음 발표됐을 때 자동차 분야가 아까 피해가 있지만 배터리 분야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계속 홍보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 기회가 모든 나라에게 공평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 받는 혜택인데 계속 수혜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심지어 아까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특혜 소식이 각각 올해 2월과 3월에 이미 다 전해졌는데요. 이런 발언을 계속 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가 이런 타국의 배터리 우회를 이미 알고도 국민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그건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첫째로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에 있어서 그 전보다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현대자동차에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배터리는 아까 중국 예를 드셨는데 중국이 자기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면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국산화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국은 어떤 혜택을 보는 거냐? 한국은 우리가 생산 기지를 옮길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산을 해도 FTA에 의해서 배터리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FTA가 가지는 한국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장점 때문에 중국의 이런 배터리 부품 업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의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죠. FTA를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이 되면 미국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좀 단편적으로 보시고 이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그렇게 한 거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생산에 둥지를 튼다면 그거는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좋다는 말과 달리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중국과 배터리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업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말대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프랑스판 IRA는 프랑스 내에서 미국과 굉장히 유사하게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프랑스 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판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보조금 지급 제도입니다. 총리님, 정부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유럽의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미국 IRA 때와 같이 의견서만 제시하고 이렇게 별 성과 없이 끝내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이번에는 뾰족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솔직하게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세계가 이렇게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자기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 기업한테만 좀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산업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요. 유럽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한 대책을 하고 물론 미국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에 들어가고 있고 입장도 저희가 제출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국제적인 룰에 만약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국제적인 하나의 그런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겠죠. 예, 이미 WTO 제소를 한 것 같은데요. IRA 관련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그러면은 방금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소를 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 얻는 게 있습니까? 논쟁을 해야죠. 1년 동안 계속 항의만 한 것 같은데 뭐 성과가 이번에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세를 잡으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골디락스 전망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예, 미국의 골디락스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네. 예, 미국 경제는 물가를 잡기 위한 가파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8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7월에 62.6%에서 8월에 62.8%로 0.2%포인트 증가하는 등 일자리 부족 문제를 상당히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골디락스 전망 근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왕성한 산업 활동을 들고 있고 미국 정부는 사실 IRA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제조업 투자 규모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20배인 2,0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도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은 상황이죠.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죠. 지금 2분기에는 일본이 1.5%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과의 차이가 0.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의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 침체의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뻔하죠. 총리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상황이다라고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외부 요인은 다른 나라에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에 비교했을 때 GDP 성장률이 일본에도 이렇게 많이 뒤처진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총 GDP가 우리보다 2.5배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명목상으로는 한국보다 높은데요. 이런 일본의 GDP 상승률이 우리보다 이렇게 많이 높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뭐 잘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정부가 못해서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못했다는 걸로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올해 1년의 경제 성장의 전망은 IMF에 의하면 1.4%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4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시장은 우리 경제 성장은 1.4%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아주 핫한 그러한 노동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여러 가지 이런 최근에 금리를 인플레 때문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계속 핫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전체적인 추세를 일본이 앞서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통계를 보니까 아마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인 것 같은데요. 그게 올해 1년 전체로 보면 1.4 정도로 유사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적어도 2.4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이 IMF의 예측이고, 일본은 약 1.4 정도에 그칩니다. 미국도 약 1.4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처럼 지금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가지고 과거처럼 성장을 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과거의 어떤 정책의 유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면 그거를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고치기 위해서 단기적인 어려움, 이거는 정말 참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정부도 최대한 정부가 흥청망청하지 않고 예산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매크로적인 재정이나 금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반짝시키는 거, 이거는 대단히 해로운 거고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규제 개혁이나 또는 정말 기득권을 없애고 카르텔도 줄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가 활발한 혁신과 이런 잠재 성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고, 이 개혁의 와중에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국가의 장기적인 그런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과 기업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저하고 전망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외교 무대나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불필요한 대만 문제 등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중국에 대해서 충돌을 자초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 없다가 최근에서야 저는 좀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요.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처럼 공산당이면 일단 적이라고 생각하고 홀대하고 있으니 중국과의 통상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하게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중국과 척지는 발언을 해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은 경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영업사원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꺼려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총리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적대시한다면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정상회담을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올해 한국, 일본, 중국 간에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인 접촉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해주기를 우리 국제사회와 함께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관계, 그리고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또 옛날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계 2위의 대국이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원칙과 상호 이익의 기초를 둔 그러한 성숙한 그런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국과는 고위직 간에도 교류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늦깎이 뉴라이트가 돼서 통상 문제에서까지 반공 이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디커플링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미국도 그 필요 이상의 갈등은 자제하는 디리스킹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앞장서서 중국과 대치로 손해를 자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금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패권 경쟁 당사자인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중국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디커플링은 제한적이라고 확신하고 활발하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디커플링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 태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념을 경제에 갖다 대서는 미국에는 퍼주고 중국에는 대결을 자초하니 경제 상황이 양쪽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그런 이념으로 중국을 다루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과 이익에 바탕을 둔 그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의 이분법으로 온갖 복잡한 현안을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을 아니게 그렇게 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